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푸른 들판 신이치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지지난해 기후역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도 대단했었지. 그때는 1971년 연말이었다. 기후역 구내에 정차 중인 여객 열차에 화물 열차가 추돌해 많은 승객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 열차에는 총본산에 등산한 기후현 구조와 민호 멤버가 꽤 많이 승차하고 있었다. 도쿄에서 사고 소식을 들은 신이치는 측근 간부에게 즉시 현지와 연락해서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일로 소중한 불자인 우리 동지를 한 사람이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는 필사적으로 창제하며 모두가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쳐서 입원한 사람은 있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이치는 변독 위약이라는 전원과 함께 서적과 염주보 등 격려품을 보내고 주부 간부들에게는 병문안과 격려를 부탁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1972년 3월에 기후시에서 기념 촬영회가 열려 기후를 방문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인간의 진실이 나타난다. 기후를 방문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3월 11일에는 기후 본부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기후 본부는 나가라강 호반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4층 건물이다. 건너편 기슭에는 긴카산이 있으며 정상에 기후성, 천수각이 우뚝 솟은 산수가 맑고 아름다운 땅이다. 지금까지 주부에서 기후 조직은 대도시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에 비해 세대수도 적어서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기후본부 완성으로 본격적인 기후의 아성이 탄생해 지역광포의 여명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튿날 신이치는 기후시 현민체육관에서 블록 간부를 중심으로 멤버 4,200명과 함께하는 기념 촬영회에 참석했다. 여기에는 열차 추돌 사고로 부상했던 기후현 구조와 민호 등에서 온 사람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신이치는 몇 번이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한 여러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말을 물리치며 광선유포를 추진해야만 일생성불의 길이 열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것이 신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기후본부 준공 1주년을 기념해 성대하게 현 간부회를 열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1년 동안 여러분은 더욱더 원기왕성해졌으면 합니다. 또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행복해졌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년에도 꼭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합시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장내에 메아리 쳤다. 미래의 빛나는 목표는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는 희망의 빛이 된다. 신이치는 이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일정을 조정해 이번 기후 방문을 실현했다. 용기 있는 남자는 신의가 두터운 법이다. 이 말은 프랑스 극작가 코르네유의 탁견이다. 기후의 동지 역시 지역광포의 실증을 내어 야마모토 회장을 맡고자 홍교에 힘써 대승리로 현 간부의 당일을 맞았다. 간부회가 열린 곳은 지난해 기념 촬영을 한 곳과 같은 기후현민 체육관이었다. 이날 기후시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려 현내 각지에서 전세 버스가 차례차례로 도착한 오전 11시 무렵에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외곽 정리를 맡은 임원들은 비옷 안으로 빗물이 온통 스며들어 흠뻑 젖었고 질퍽질퍽해진 주차장을 걷는 참가자의 신발은 흙탕 물투성이가 됐다. 그러나 동지들 얼굴은 환했다. 1년 만에 야모토 회장을 만난다는 기쁨에 넘쳐 있었다. 참가자는 서로 말했다. 괜찮아요. 반드시 그칠 때니까요. 제천이 대지를 깨끗이 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날을 위해 계속 제목을 불렀잖아요. 사실 개회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빗줄기는 점차 약해졌다. 오후 2시가 지나 하늘에까지 울릴 듯한 큰 박수 소리와 대환성에 체육관이 흔들렸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냈다. 간부에 앞서 기후본부 준공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히다에서 온 멤버들의 무기야 부시가 시작되었다. 제니다이코를 울리면서 경쾌한 춤을 펼쳤다.
이어서 빨강, 파랑, 노랑을 배색한 삿갓을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절굿공이를 손에 든 젊은이가 난무했다. 엔하에서 온 멤버들이 절굿공이 춤을 췄다. 그리고 무대는 완전히 바뀌어 창작극 홀로 서다로 옮겨졌다. 에도 시대의 현재 기우현 구조에서 일어나 구조 폭동을 소재로 한 창작극이다. 1751년부터 1764년 사이에 구조 가나모리 번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인 데다 번주가 막부 요직에 올라 지출이 늘어 세금을 많이 걷어갔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괴로움에 도탄해서 허덕이고 마침내 증세 철회를 요구하는 행동을 개시했다. 번 측은 한 번은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교활한 와해 작용과 탄압을 반복해 증세 철회 운동에서 이탈하는 자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사형을 각오하고 막부의 직소를 감행했다. 창작극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장부의 기계를 그려냈다. 광선유포의 길도 또한 권력의 마성에 맞선 치열하고도 끊임없는 대투쟁이다. 그러므로 전광석화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이 그 승패를 결정한다. 직소를 하기 위해 에도로 향한 의민 대표는 참형당했다. 농민들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며 절망의 구렁에 빠졌다. 그때 청년 야해가 결연히 외쳤다. 여러분, 예전의 기후는 어찌했습니까? 대관소에 몰려가자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까? 무엇을 망설입니까?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언제 일어선단 말입니까? 지금이 바로 진짜의 때가 아닙니까? 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겁쟁이가 돼 버리면 앞서 마을을 위해 죽은 제네몬 씨와 한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된단 말입니까? 나는 제네몬 씨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해야 합니다. 마을을 위해, 모두를 위해 누군가 일어서야 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연기였다. 야해의 늠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며 죽겠습니다. 설령 양팔이 잘린다 해도 다리가 비틀어져 떨어져 나가도 이 생명이 계속되는 한,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외침에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신일치도 무대 정면 2층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박수를 보내고 출연자에게 전원을 보냈다. 이 정신이 학회 정신입니다.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주인공 야해 역을 맡은 청년은 마지막 대사를 마치고 신이치가 있는 2층을 응시하듯 글썽이는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약간의 시력밖에 없었다. 그는 나가마스 마사요시라는 33살 된 청년으로 구조 폭동이 일어난 기우현 구조 출신이다. 나가마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운의 뜻에 불타 희망으로 가슴 설레며 도쿄로 와서 섬유 도매상에 취직했다. 그러나 2년째를 맞은 어느 날 달력에 커다란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오른쪽 눈으로만 보면 확실하게 보인다. 왼쪽 눈에 이상이 생겼다. 2달 정도 지나자 오른쪽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불안과 충격이 엄습했다.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나가마스는 내과에도 가봤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온 걸로 봐서 신장이 나빠진 게 시력을 떨어뜨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입원했다. 그러나 신장이 좋아져도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대학 병원에서 철저하게 정밀 검사를 받았다. 시속 교차부 유착성 거미 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안구 뒷면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분이 유착해서 시력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 원인은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나가마스는 짐작가는 일이 있었다. 그가 1살 반이었을 무렵이다. 녹음이 우거진 산촌에 있는 생가 근처에 선로가 있었다. 그 건너편 물 방앗간에서 어머니가 야채를 씻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선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오면 안 돼! 비명에 가까운 어머니의 외침이 울렸다. 증기 기관차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선로에 뛰어들어 아이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다. 간발의 차이로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선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러나 아홉 바늘을 꿰매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가마스는 그것이 이 병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의사가 말했다. 앞으로 몇 주 후면 실명할 뻔했습니다. 당장 수술합시다. 다만 이 수술로 더 이상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시력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력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수술은 성공이었다. 나가마스는 기후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깨끗한 물과 공기, 풍요로운 자연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리웠다. 고향에 돌아가면 눈도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의사는 얼마간 통원하면서 상태를 보자고 말했다. 머리뼈에 메스를 댔기 때문에 발작이 일어날지도 몰라 염려되었다. 숙명의 폭풍우는 때로는 가차없이 인간을 농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승리를 위해서는 숙명 전환이 불가결하다. 그것을 위한 신심이자 학회 활동이다. 얼굴에 손을 가까이 댄다. 손가락이 5개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시력을 지닌 나가마스 마사요시는 1961년 늦가을에 아버지를 따라 고향 기후현 구조로 돌아갔다. 비단처럼 아름답게 물든 나뭇잎들도 그의 눈에는 흐릿하게만 비춰졌다. 아니 무엇보다 자신의 장래가 보이지 않았다. 도쿄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꿈이 깨져버린 좌절감과 공허감 그리고 저주스러운 운명을 견디지 못하고 귀향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슬픔이 그를 엄습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으로 타계한 것이다. 나가마스는 어머니의 유해를 향해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제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같은 것은 살아도 소용이 없는데. 어머니가 죽은 뒤 집안일을 그가 떠맡게 됐다. 어느 날 재봉틀을 판매하는 여성이 찾아왔다. 학회 부인부 멤버였다. 나가마스가 비관에 빠진 사정을 안 그 여성은 마침내 불법 이야기를 하게 됐다. 학회 간부도 그를 찾아와서 입회를 권유했다. 그는 정색을 하며 학회를 부정하고 그들의 말을 모조리 논파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허무함이 남았다. 학계원은 이 신심으로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끝까지 주장한다. 말로 상대편을 눌렀지만 그럼 내게 다른 확신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자신을 추궁하자 비참함을 느꼈다. 나가마스는 학회원의 그 확신과 열정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미지의 세계를 조금 들여다본다는 마음으로 입회했다. 1962년 5월, 22살 때 봄이었다. 회합에도 참석했다. 인생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는 감동을 갖고 사는 학회원의 순수함이 부러웠다. 그도 창제에 도전했다. 그 직후 발작이 일어났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 의식을 잃었다. 그 발작은 1살 반 때 기관차에 치일 뻔한 그 선로를 건널 때였다. 그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숙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통과했다. 나가마스는 선로 위에서 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옆에 사람이 있었기에 큰 사고는 면했다. 학계 선배는 나가마스가 발작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염려되어 즉시 달려가 격리했다. 실심을 하고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은 숙명 전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방치한 고무관에 수돗물을 흘려보내면 처음에는 탁하고 더러운 물이 나오잖아.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보내면 마침내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야. 시심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고여있던 수겁이 나온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수겁은 반드시 전환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심을 관철해야 한다. 가족과 같은 진심 어린 선배의 경로에 나가마스는 진심으로 신심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대백연화 등 학회 출판물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해도 시야의 중심부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고정한 시점에 주변만이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의 시력이다. 대백연화를 한쪽 읽는데도 30분에서 40분이나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문장을 생명에 새겨 넣는 심정으로 숙독했다. 그는 불법의 법률을 배움에 따라 확신이 깊어지고 환희가 솟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발작이 7번 있었다. 그러나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증상이 가벼워졌고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다. 취직 기원도 이뤄져 보험회사를 거쳐 금속 가공회사에 입사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수작업부터 시작했지만 점차로 철판이나 강제를 밀리미터 단위로 가공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에 종사하게 됐다.
섬세한 가공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확대경을 사용하며 끈질긴 인내심으로 도전을 거듭했다. 입회전에는 매우 나쁜 시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탄하며 자신의 숙명을 원망하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신심에 면료하면서 나가마스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으면서도 최고의 일을 하며 행복해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자각하게 됐다. 힐티는 단언했다. 시련은 장래 우리 위에 피어나려고 하는 새롭고 진정한 행복의 징조다. 1971년 말 기우역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가마스도 아버지와 함께 등산의 기갓길에 이 열차를 탔다. 그와 아버지는 다행히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상가학회 최고 간부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야마모토 시니치의 격려를 전해주었다. 반드시 변덕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지시도록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치가 격려하고자 보낸 염주보 등도 받았다. 나가마스는 구조의 동지를 아니 회원 한 사람을 생각하니 시니치의 진심에 가슴이 메었다. 이러한 선생님의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듬해 1972년 3월 기우현 기념 촬영회에 참석한 그는 시니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이 더욱더 원기왕성해졌으면 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행복해졌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년에도 다시 오겠습니다. 나가마스는 불타올랐다.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 뵐 때까지 구조의 광선유포를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더 전진시키자. 그는 홍교를 위해 또 친구를 격려하기 위해 사랑하는 향토의 산하를 질주했다.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승리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려 했다. 신해치의 기후 방문은 6월로 정해졌고 그때는 현 간부회와 함께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구조의 청년들이 구조 폭동을 소재로 한 창작극을 하기로 했다. 드디어 배역 심사가 열려 나가마스가 주인공 야해에에 뽑혔다. 그는 스승 시니치에게 감사드리는 마음과 구조 광포에 홀로 선다는 결심을 연극에 담아 몸을 던져 연기했다. 야해에의 외침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그의 대사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후동지의 선서였다. 신혜진은 큰 박수를 보내면서 생각했다. 주인공을 맡은 청년의 한결같은 마음이 빛나는 연기였다. 그가 묘법의 야해애로서 평생 구도심을 불태우며 겸허하게 자신을 응시하면서 성실하고 묵묵히 광선유포를 위해 꿋꿋이 살았으면 한다. 신심 세계에서는 자신이 무대 위에 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자신에서 노고를 짊어지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야해의 마음이다. 감동적인 문화제가 끝나고 기욱 현 간부회가 열렸다. 현 간부회와 부회장이 인사를 마친 후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이 강연할 차례가 됐다. 강연 첫 머리에 지난해에 약속드렸듯이 기쁜 마음으로 기우에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언제까지나 그칠 줄 몰랐다. 이날 시니치는 기우의 역사를 언급하며 정권 장악을 목표로 했던 전국 무장들의 웅대한 기계와 용기야말로 지금 또한 기우 사람들에게 맥동하는 기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시대 무장들의 투쟁은 나란 일을 근심하며 정열을 쏟은 반면에 야심과 명리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에 비해 창가의 광선유포 운동은 자비에서 바라는 평화를 위한 대투쟁임을 강조했다. 또 생명 존엄을 강하게 외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통사고, 자살, 공해 등 사회는 더욱더 생명 경시 풍조에 휩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역설했다. 생명의 법리에 어두우면 아무리 학교 교육을 보급하고 또 학문의 이론 수준이 높아져도 생명 경시 풍조를 뿌리 뽑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에 불법에 심원할 생명 정리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심은 결국 생명에 내재하는 법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구가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고자 색심부리의 대생명 철학을 내걸고 생명 경시라는 무서운 현대 풍조의 정면으로 맞서 용기를 갖고 늠름하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현실 사회의 개혁을 잊어버린 종교는 이미 죽은 종교다.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곧 불법자의 사명이다. 신의치는 끝으로 슈슌 천황 어서를 배독했다. 인신은 받기 어려우니 손톱 위에 흙이요. 인신은 갖기 어려우니 풀잎 위에 이슬이로다.
120까지 살아서 이름을 더럽히고 죽느니 보다는 살아서 일이라도 이름을 떨치는 일이야말로 중요하니라. 어서 1173조. 이 서훈은 1277년 9월 니치렌 대성인인 미노부 땅에서 시조긴고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긴고는 주군인 에마시를 절복했다는 이유와 참언으로 에마시의 노여움을 사게 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소령을 몰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조긴고는 박해지지 않고 신심을 강성하게 관철한다. 마침내 주군인 에마 씨가 큰 병을 앓아 의술이 뛰어난 긴고가 치료를 맡게 된다. 다시 긴고는 에마 씨에게 채용돼 역경을 타개할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동료의 질투를 불러 일으켜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오히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이 글월은 그때 대성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그 가능성은 손톱 위의 흙과 같습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나도 사람의 일생은 풀잎 위의 이슬처럼 덧없이 짧습니다. 요컨대 그 존귀한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성이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설령 120세까지 장수해서 오명을 남기고 일생을 마치기보다 살아서 하루라도 이름을 떨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름을 떨친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다음 글월에 있습니다. 나카스카 사사부로 자의 못노조는 주군을 위해서도 불법을 위해서도 세간에 있어서의 마음씨도 정말 좋았었다 하고 가마쿠라 사람들의 입으로 칭송받게 하시라. 어서 1173조. 이 주군을 위해서라는 말은 일과 직장의 제1인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위해서라는 말은 광선유포의 투장이 돼 상승의 깃발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에 있어서의 마음씨는 세간에서 마음가짐으로 지역과 사회, 사람들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신이치의 지도를 열심히 귀담아 들었다. 불법 즉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심의 승리는 사회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투쟁하여 단호히 승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인생의 온갖 국면에서 성실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며 끝까지 노력해 주의해서 정말 좋았다라고 칭찬받는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 실증이 곧 창가학회의 정의와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상 뒤에는 실증이라고 크게 쓴 글자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기후 동지의 맹세였다. 기후현 간부회는 신이치의 지휘로 위풍당당의 노래를 대합창하고 오후 3시 반에 종료했다. 신이치가 퇴장해 밖으로 나오자 완전히 비가 그쳐 푸른 하늘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빛나는 태양을 받아 긴카산은 초록빛으로 빛났고 나가라강 수면에는 햇빛이 반짝반짝 너울거렸다. 그것은 실로 희망 가득한 푸른 들판의 광채였다. 신이치는 동해강 간부를 통해 장내에 있는 참석자에게 전원을 보냈다. 드디어 여러분의 신심으로 화창해졌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전원으로 장내는 커다란 환호성에 감싸였다. 기후 동지는 초여름의 햇볕 속에서 광포 제2장의 산하로 씩씩하게 출발했다. 신이치는 현 간부의 행사장에서 기후 본부로 향했다. 회관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정원과 본부 앞등에 있는 회원에게 차례로 말을 건네며 간담했다. 성불사를 함, 어서 708쪽이다. 한정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격려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시간과 투쟁이다. 안위를 깨뜨리는 데서부터 승리의 길은 열린다. 신이치는 식사도 가능한 한 동지와 함께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만나서 격려하자고 다짐했다. 저녁 무렵에는 기후 본부 관내를 돌며 현 간부회에서 행사 임원을 맡은 청년들을 격려했다. 비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무척 걱정되었다. 2층 안쪽에 있는 방 앞에서 현 간부에게 물었다. 여기는 무슨 방입니까? 예, 세이쿄 신문 기후지국 편집실입니다. 신이치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청년 몇 명이 열심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지며 레이아웃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고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 수고 많습니다. 신이치가 말을 건넸다. 멤버는 지국원 2명과 통신원 6명이었다.
모두 현 간부의 준비로 매우 바쁜 속에서 취재와 편집 작업에 힘쓴 탓일까.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 피곤해 보이는군요. 광선유포를 추진하려면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혜를 발휘해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편집실에서 일하던 멤버들이 일손을 멈추고 신이치 주위에 모였다. 신이치가 말했다. 모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정돼 있어 결국 잠잘 시간을 줄이고 맙니다. 그것도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건강을 해치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자 사고의 원인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동지도 괴로워하고 사회에도 폐를 끼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의 기본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심입니다. 또 만심이기도 합니다. 스니치는 모두를 봤다. 바빠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난처한 표정을 짓는 청년도 있었다. 스니치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잠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모두 그것을 듣고 싶을 겁니다. 청년들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자신을 완전 연속해 하고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루 중 멍하게 있거나 일에 열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임종이 지금이라는 마음으로 재빠르게 전력투구로 대처해야 합니다. 진지한 창제가 그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아침이 승부입니다. 생명력이 강해지면 가치 창조의 활력이 생겨 능률을 올리는 지혜도 솟기 때문입니다. 또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해서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잘 시간을 확보하고 지나친 음주, 흡연, 야식하는 습관 등도 개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라디오 체조 등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법은 도리입니다. 자기를 관리해야 비로소 불법자입니다. 어쨌든 건강 관리는 자기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껏 끝까지 분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몸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신이치의 청춘 시절은 결핵과 투병하면서 몹시 고된 업무가 이어지는 나날이었다. 요양이 필요했지만 스승 도다 조세이의 사업을 재건하고 광선유포의 기반을 구축하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었다. 결국 투쟁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조절하고 치료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건강에 대한 그의 조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신이치가 물었다. 오늘 작업이 아직 남았나요? 자구원이 대답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게 목욕탕에 가는 건 어때요? 개운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 피로도 풀릴 겁니다. 용돈을 드릴 테니 목욕하고 나서 식사도 하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 또 만납시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신일치는 기후본부에서 청년부 대표와 회식을 하고 이어서 직원들과 함께 근행을 했다. 근행을 마쳤을 때 펑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불꽃놀이가 시작됐다. 오늘 밤은 나가라강에서 불꽃놀이가 열린다고 한다. 마치 오늘 간보회를 축하하는 것 같군요. 옥상에서 불꽃을 보면서 회의합시다. 그런데 세입교신문 편집 멤버들은 아직 안 왔나요? 신이치는 근행 전에도 동행 간부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신문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대화하고 격려할 생각을 하니 몹시 기다려져 견딜 수 없었다.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들과 회관 옥상으로 올라갔다. 나가라강을 사이에 두고 긴카산이 우뚝 솟아있고 그 정상에 기우성이 보였다. 그리고 하늘에는 활 모양의 달이 빛나며 나가라강 수면에 황금색 빛을 쏘고 있었다. 그때 불꽃이 솟았다. 스니치가 말했다. 불꽃은 순간순간 완전 연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광채를 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선유포에 산다는 것은 혼을 완전히 불태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광채가 복덕의 빛이 돼 인생을 장엄하게 합니다. 끝까지 싸워 함께 이 세상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신이치 일행이 옥상에서 활동 협의를 하고 있을 때 그제야 세입교신문 통신원들이 돌아왔다. 선생님, 다녀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개운하고 활기 있어 보이는군요. 예, 목욕탕에 갔다 와서 중화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선물을 사왔나요? 갖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잊지 않았으면 해서 장래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연수를 합시다. 모두 하이코를 지읍시다. 긴카산의 달, 게다가 불꽃놀이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운치 있습니까? 그는 1분 1초라도 시간이 있으면 청년을 육성하는 데 쓰고 싶었다. 예, 하이코 말입니까? 놀란 듯이 소리를 지른 청년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회 리더가 될 사람들이니 하이코도 읊을 줄 알아야겠죠? 배불리 먹고 잠만 자면 동물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지은 하이코는 가을에 개관하는 간사의 기념관에 영구히 보관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곧바로 하이코로 읊는 것입니다. 하고 소리를 내며 생각에 잠기는 청년도 있었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이코의 리듬은 신문의 표제에도 차용됩니다. 또 하이코나 시로 타인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도 있습니다. 광선유포는 언론전이기 때문에 청년은 언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뛰어난 이론 전개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코나 시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세이쿄신문 지구권이나 통신어는 어떤 문장이라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언론의 대토사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국장이 누구입니까? 예! 하며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히사야마 다다오라는 현 남자부장을 맡은 청년이었다. 그는 이번 현 간부의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노고가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 나는 이렇게 싸웠다고 말할 수 있는 역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이 가슴속 훈장이 평생 긍지가 되고 자신감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을 강하게 만듭니다. 청년의 힘으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킵시다. 자, 그럼 하이코를 지어봅시다. 신이치도 동지들을 격려하려고 잇따라 하이코를 지었다. 청년들은 종이 쪽지를 손에 들고 고투했다. 펜을 든 채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는 완성되면 내가 첨삭을 할 테니 갖고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옥상을 뒤로 했다. 드디어 작품이 모두 도착해 첨삭을 시작했다. 신이치가 첨삭을 하자 시고는 훌륭하게 되살아났다. 달빛 교교하고 낭만의 흐름 나가라 강은 달빛 교교하고 낭만의 불꽃놀이 나가라 강으로 되고 사자 춤추는 긴카산 불꽃이 솟는다는 긴카산의 불꽃 솟아 사자 경축한다로 됐다. 첨삭을 마친 신해치가 미소를 띠며 방에 모인 간부들에게 말했다. 생류와 비슷한 작품도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난감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남기면 여러분이 후세까지 웃음거리가 될 테니 연구 보관은 그만둡시다. 예, 다들 안심할 겁니다. 현 간부가 이렇게 대답하자 웃음이 퍼졌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지국장이며 현 남자부장인 히사야마 다다오를 보고 말했다. 히사야마라고 했죠? 청년부는 언론의 용자가 돼 민중에게 모진 짓을 하려는 권력자나 배신자와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청년이 악을 간파하고 분쇄하지 않으면 닭이 찬 동지 그리고 민중이 불쌍합니다. 악을 방치하면 반드시 점점 더 심해지고 만연합니다. 현대 불행의 근원은 악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것이 관용이며 평화적인 태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투쟁하지 않으면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다빈치는 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예리하게 외쳤습니다. 자비가 있기 때문에 민중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정의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어떠한 단체나 사회도 청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 성장의 원동력은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제입니다. 예! 결의에 찬 청년의 목소리가 상쾌하게 울렸다. 광선유포 건설은 광선유포라는 사명에 철저하게 사는 불굴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전에 결의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6월 8일, 기우에서 나고야를 방문하고 도쿄로 돌아온 야마모토 신이치는 11일에는 군마현을 방문했다. 이카호에서 열리는 군마 고원 스포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군마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빛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광포 제2장은 각 현이 제각기 특색을 살리면서 광선유포의 발걸음을 독자적으로 게시하는 시대다. 그런 만큼 세세한 곳까지 손을 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광선유포의 구상을 함께 다듬으면서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영법 구조의 지평을 열자고 스니치는 다짐했다. 이제껏 가지 못한 곳에 가서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나 혼과 혼이 촉발하는 대화를 나눈다. 이 집념의 행동이
광보의 푸른 들판을 넓힌다. 이날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이카호 마치의 스케이트 센터에 잇따라 전세버스가 도착해 대표 6천 명이 모였다. 스포츠 대회에 앞서 신이치와 기념 촬영도 하기 때문에 모두 자랑스럽게 양복 등을 차려입고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행사장은 하루나산 중턱 표고 1000m 지점에 있었다. 맑은 공기, 눈부신 녹음에서 군마다운 면을 느낄 수 있는 산수가 맑고 아름다운 곳이다. 군마현에서는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스포츠 대회와 기념 촬영회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현 중심 간부들이 필사적으로 창제하면서 행사장을 찾으러 동분서주했다. 수용은 가능한데 거절당한 적도 있었다. 이유를 들어보면 학회는 폭력 종교다. 학회는 부의금을 빼앗는다는 등 상당히 오래전에 날조돼 퍼진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혀 근거도 없는 가장 악질적인 중상모략이다. 군마 간부들은 대화를 나눴다. 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그러나 이번이 학회에 대한 오해를 깨고 인식을 새롭게 만들 기회다. 그렇다. 학회의 정의와 훌륭함을 끝까지 주장하고 교섭하자. 어려움은 항상 있다. 그것을 도약대로 바꿔야 비로소 승리의 영광이 빛나는 법이다. 장애를 만났을 때 자신을 시험하게 된다. 니치렌 대성이는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 어서 1091쪽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된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군마의 중심 간부들은 그렇게 다짐하고 기원하며 움직여 학회의 진실을 끝까지 말했다. 그리하여 행사장이 이카호 마치에서 설립한 스케이트 센터로 정해졌다. 군마는 1년 반쯤 전에 연합 적군의 폭력 살인 사건 현장에 되는 등 어두운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6월 10일은 그러한 군마를 희망의 산하로 바꾸는 새로운 장을 열고 마디를 만드는 개막의 날로 만들자. 군마 동지는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이날을 목표로 용맹하고 과감하게 홍교에 힘썼다. 지역 광포의 여명을 열고자 모두 필사적이었다. 한 달 정도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운영 담당 간부들이 행사장을 시찰해 보니 스케이트장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지저분한 곳이 눈에 띄고 깨진 채로 내버려진 유리창도 있었다. 또 음향 설비도 거의 재고시를 못했다. 더구나 행사장 내의 길과 주차장 등도 울퉁불퉁해서 이대로 두면 위험하기조차 했다. 운영 담당 간부는 이카오 마치의 장과 대화를 나눠 자신들 손으로 행사장을 보수하고 정비하기로 했다.